엄마의 어릴 적 별명은 씨. 이 아빠 누구? 어떤 놈이고? 저거 이렇게 다 있네. 대수야 임마. 우리 아빠 한대수. 아름아, 아빠 갔다 올게. 오, 똑똑해. 누구 닮았을까, 우리 아들? 누굴 닮았을까? 날 닮았지. 제가 아빠 모조리 나인데 살고 싶어지는 때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둥근 보름달만 봐도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조금은 슬픈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괜히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감성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주목할 게 멜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멋있고 또 잘생기고 예쁜 강동원 씨랑 송혜교 씨가 주연을 맡아서 슬픈 영화에 이렇게 멋있는 배우들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로 나온다는 것도 상당히 좀 놀랍죠. 16살짜리 아이를 둔 부모 역할이란 말이에요. 일찌감치 17살 때 사고를 쳐서 이미 어른이 된 여러 가지로 과연 가능할까? 33살의 부모 역할이 가능할까? 요게 와닿으면 성공한 거고 네. 어색하고 서걱거린다 이러면 좀 실패했다라고 좀 평가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나이가 33이잖아요. 네. 지금 8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17은 부모가 되기에 적당한 나이일까, 이른 나이일까? 17은 세상을 떠나기에 적당한 나이일까, 이른 나이일까? 아름이의 나이는 이제 16살이지만 대충 많은 분들이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이죠. 김혜란 작가가 이제 한국의 젊은 소설가들 중에 이제 좀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갖고 있는 작가고요. 네. 두근두근 내 인생은 조로증.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에서 여러 번 농담으로 넣은 조루증이냐 조로증이냐를 이제 개그 코드로 쓰기도 하는데 네. 그런 병에 걸린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의 부모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설은 소년이 주인공이에요. 네. 그런데 영화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두 부부가 주인공이 되면서 약간 집중력이 소설보다는 좀 더 흐트러진 아무래도 그 사건 하나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넓게 퍼져서 작품에 보여진 유머 감각이 특히 저는 백일섭 씨 배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살리려고 애를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같이 나이가 들어서 친구가 돼버린 옆집 할아버지 이런 설정 같은 걸 소설을 많이 반영하긴 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답장했어? 그게 귀찮기도 하고 그렇지, 여자는 귀찮지. 그런데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지, 여자는 궁금하지. 그리고 또 야, 네? 뭐 그리 복잡하냐? 어린 놈 시키가. 그냥 꼴린 대로 해, 꼴린 대로. 네, 걸리는 대로. 이재용 감독이죠. 대표작이 스캔들. 스캔들이고 그 전에 정사 이정재 씨와 그 이미숙 씨가 출연했던 그 두 편만 봤을 때 굉장히 감각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맞아요. 감독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글쎄요. 거기 테티서가 왜 나와야 되는 건지. 근데 그거 보셨어요? 농담처럼 테티서 나오는 장면에서 서연이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특별히 또 서연을 또 예뻐하시나. 아니 너무 상업적으로 네. 노린 게 아닌가. 근데 이재용 감독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는 정사랄지 스캔들 모든 조건을 다 남녀상렬지사랄지 이런 이루어진 작품에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어떤 맞아요. 에로티시즘도 끄집어냈고 로맨티시즘도 끌어내는 감독이었고 굉장히 세련된 감독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제가 보고 나서 이번에 든 생각은 좀 이재용 감독도 나이를 먹고 약간 옛날 감독이 된 것 같아. 근데 영화 전반적으로 굉장히 뽀샤시하고 예쁘게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집 리듬이나 그 호흡이 상당히 좀 옛날 영화 같다는 생각을 좀 지우긴 힘들었어요. 네. 너무나 그 심파의 공식을 잘 따라가고 있어서 약간 수학 공식을 푸는 듯한 느낌. 그래서 요 포인트에서 우르란 얘기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배우들이 얼마나 그 소설 속의 인물들을 잘 살려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뭐 잘생기고 예쁜 건 알겠고
연기는 어떤가요? 일단은 굉장히 갸륵한 설정이 하나 있죠. 이 두 사람이 부산 출신으로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강동원 씨가 부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이티브거든요. 부산 사투리가. 창원 사람이라고. 네, 그러니까 네이티브다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는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송혜교 씨가 오히려 이제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이제 전 영화에서 좀 재밌었던 게 서울 말 쓰는 송혜교 씨가 부산 말 쓰는 여자가 서울 말 쓰는 흉내를 내는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영화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도 그 장면이. 그래서 내가 서울 말 쓰는데 서울 말 같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디테일을 좀 살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그래도 꽤 잘 나갔던 남녀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택시 운전기사를 하고 한 분은 거의 일용직, 엄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직업이라기보다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든 그런 엄마로 나오는데 연기를 하긴 합니다만 저는 어쩐지 코스프레 느낌이 좀 강했어요. 30대 중반 삶에 찌든 부모 역할을 하는 배우라는 게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몰입이 돼서 30대 중반 남녀다가 아니라 남녀를 연기하는 배우다가 지워지지 않는 걸 보면 의도가 잘 관철이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어나면은 아름이 덜 힘들게 계단 없는 집으로 이사도 가야 되잖아. 그럼 좋지. 그리고 뭐 강동원 씨는 군도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그 영화가 개봉했었다. 그 영화에서는 굉장히 악마였잖아요. 악마? 악역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영화에서는 또 철 모르는 순진한 아빠 역할로 나오는 게 거북하진 않으셨는데. 저는 오히려 군도는 완전히 스타일리시 끝을 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조선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샴푸 광고를 찍는. 샴푸 광고뿐만 아니라 수염이 안 나는 굉장히 뽀샤시하게 예쁘게 찍어놓은 군도였는데 강동원 씨 마지막에 그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러 이제 택시를 몰고 가는 그 장면에서조차도 저는 좀 아름이 삼촌 같다. 좀 철없는 아빠라기보다는 좀 삼촌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슬픈 영화예요. 슬픈 영화인데 어땠나요? 사실 이 작품 제가 울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안 울었어요. 내용을 너무 뻔히 알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일단은 들었고 이 영화가 생각보다 긴 시간을 다루는데 중간중간 좀 듬성듬성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눈물을 흘려야 될 지점도 웃어야 될 지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결론으로 말하자면 울진 않았습니다. 저도 옆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옆에 앉으셔서 아저씨는 훌쩍훌쩍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다 결국엔 급게 나가셨습니다. 결국 저도 안 울었는데 별점을 그럼 한번 매겨볼까요? 전체적인 평점을 준다면 저는 일단 별 3입니다. 별 3을 주겠고요. 이건 혹독하진 않네요. 네, 그래도 어떤 점에서는 그 계속 뭔가 품위를 지키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이재용 감독이 너무 슬프지 않게 어느 정도 유머러스하게 하지만 좀 그게 표현이 잘 안 됐다라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네, 한 줄 평을 남기자면 관객들의 심장을 두근두근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주성철 기자는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한 조로증 소년의 풋풋한 탄생 설화. 굉장히 물어보고 싶네요. 주성철 기자님 굉장히 전화해서. 영혼이 없는 한 줄평이죠. 박평식 평론가께서는 역시나 울고 싶은 마음이라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평론가 5명의 평균 별점을 내보았더니 그래도 3개 반.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의외에 저는 흥행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지점이냐면 울고 싶은 분들 뺨을 확실히 때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고 싶다. 이 영화 보면은 울까라고 생각한다면 울 지점들은 있습니다. 네. 진짜 아프면 안 돼. 눈물을 흘리고 싶으면 가서 보면 되겠군요. 네, 네, 네. 자, 오늘은 이 가을에 꼭 어울리는 감성 영화, 아주 슬픈 영화죠. 두근두근 내 인생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